안녕하세요. 올린더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와 더불어서 모든 양자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적정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아이온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온큐에 있어서의 지금 이제 적자 주식이죠. 2030년도 돼도 EPS가 마이너스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EPS를 P 레이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것들은 PS 레이쇼로 포홀드 기준을 봤을 때 PS 레이쇼로 구해야 되는데 2027년도 있죠. 저 그때가 388밀리언이죠. 자, 근데 현재로서는 54배수밖에는 안 가고 있다. 자, 일단 54배수가 과연 그러면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느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54배수 정도가 아무래도 평균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저평가되어 있다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자체가 일단은 85배수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86배수 정도 되고 있죠. 정말 해서 3년 평균이 지금 이제 86배수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충분히 아무래도 요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적정한 그런 지금 이제 평균을 봤을 때 86배수는 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보셨듯이 86배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일단은 54배수를 곱하는 것보다는 86배수는 곱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주식수를 나눠주게 되면은 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자, 평균의 단가, 즉 말해서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주식수가 367밀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PS 레이쇼의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367밀리언 정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388에서 86배수 정도 일단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걸 나누기 367밀리언 하게 되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86이죠. 자, 거기다가 388이니까 여기다 곱하기를 하고 나누기를 갖다가 367밀리언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한 90불 정도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한 90불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86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면 지금 2027년 기준으로 해서 또 54배수 받고 있으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54배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격이면은 아무래도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제 요 정도 배수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 배수니까 좀 저평가되어 있다면 주가가 좀 떨어질 때마다 나는 조금씩 분할 매수에 있어서 들어가 보겠다. 자, 그런 것들 개념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나는 일단 86배수도 많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자, 그렇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수를 생각해 보셔서 너무 많은 배수가 아니다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 회사를 했다 생각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비교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매출의 성장률 있죠. 요걸 한번 쭉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이제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D-Wave, 리게티, 퀀텀 컴퓨팅, 그다음에 실스큐, 그다음 컨티뉴엄, 자, 인플렉션을 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는데 자, 그래 매출의 성장률이 지금 이제 아이온큐는 108%, 그다음에 지금 QBTS, D-Wave는 112%, 자, 가장 많은 것이 퀀텀 컴퓨팅이 뭐 345%까지 늘어나고 있죠. 여기들 아무래도 매출이 적으니까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 그렇게 했을 때 PS 레이쇼 있죠. 요걸 갖다가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자, 아무래도 D-Wave가 600배 받고 있고 리게티도 600배. 지금 이제 퀀텀 컴퓨팅도 400배.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 비슷한 가운데 있죠. 이거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D-Wave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 여기도 108%니까 좀 매출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600배, 여기는 90배니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취급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너무 스토리가 끼어 있으니까 제가 그에 반해서 인플렉션을 보시게 되면 인플렉션은 28배수니까 상당히 적죠. 그 다음에 실스큐 마찬가지고 24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뭐 56%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 그러니까 이런 두 개 주식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저렴한 가운데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나머지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좀 많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적은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58배수 정도 되고 있죠. 2017년도가 50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58배수가 그래 많으냐 적으냐 이제 우리가 구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창기 회사들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배수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뭐 이 몇백 배 이렇게 200배, 300배 그렇게 갔을 때는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거 58배수가 정말 적정한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것만 가지고 초창기 회사들은 구하기가 힘들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일단 지금 저 공모가 10불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단 10불을 일단 저점으로 두고, 자, 그 다음에 20불 있죠. 이걸 고점으로 두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0불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매수 관점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또 매도 관점이라는 겁니다. 현재 모습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죠. 좀 시간을 많이 봐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분기 보기서를 좀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을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정상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일단 매출에 관한 건데 2030년도까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아이온큐부터 시작해서 D웨이브, 리게티, 인플렉션, 그 다음 컨티뉴입니다. 컨티뉴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자, 아이온큐가 1.49, 나머지는 뭐, 그 다음에 이거는 D웨이브는 428, 나머지는 223, 249죠. 자, 그러니까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5년 후니까, 4년 후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0년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2017년도, 그다음 2018년도, 2019년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에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도 가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쪽에 더 많은 그런 메리트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종목,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종목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실스큐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EPS가 마이너스죠.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고 흑자로 돌아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EPS를 보게 되면은 지금 41밀리죠. 매출이 EPS가 아니고. 자, 그럴 때 포홀드의 PS 레이쇼는 14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14배수는 아무래도 좀 저평가대인 거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이때까지 어떤 식으로 일단 흘러왔는지 배수를 보게 되면은 저렇게 올로 봤을 때도 25배수 정도는 받았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자, 그 정도 받았으니까 14배수는 조금 저렴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또 마찬가지로 뭐 요 정도로 받고 있고 뭐 1년치를 본다 하더라도 56배수 뭐 50배수는 좀 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25배수 정도는 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14배수는 조금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25배수까지는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주식수를 나눠주면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실스큐에 나와 있는 주식수 한번 보겠습니다. 215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밖에 나와 있는 게 215밀리언이다. 215밀리언은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1밀리언에다 25배수 정도 했죠. 자, 거기다가 215밀리언을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배수를 주고 있고, 자, 거기다가 41밀리언이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1025가 나오는데 거기서 215죠. 저 그 정도를 나눠주게 되면은 한 4.7달러는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4.7달러면 이 정도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일단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빠진다면 또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들어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요만 생각해서는 그렇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깊이 있게 또 회사를 갖다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산술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렇게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컨티뉴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허니웰에서 지금 분사해가지고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상장을 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본다 마켓이 18.24, 여기는 21밀리니까 이거 좀 높고, 근데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는 이게 3.1이고 19니까 이게 훨씬 큽니다. 자, 거기다가 인플루이 숫자도 여기는 1100명, 692명이니까 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온 트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컨티뉴움도 이런 데서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아이온큐보다 더 클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컨티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14억 6천만 달러의 시총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거의 3,090만 달러밖에 안 나왔다. 매출이 없다는 겁니다. 꿈으로 갔다는 거죠. 이거 똑같죠. 이번에 스페이스X하고 자 그렇게 되고 있고, 힐로스 같은 경우는 99.91%의 두 개의 큐비트의 정확도. 자, 게이트 정확도가 좋은 것은 이온 트랩이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48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달성해서 내결함성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리더십을 입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027년도에는 SOLSO라고 2019년에는 아폴로를 갖다가 출시할 계획이 있다. 상업적으로 가능한 그런 응용의 양자 컴퓨팅을 갖다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6만 달러의 순손실, 그 다음에 2억 6,300만 달러의 잉여 프리캐시 프로가 유출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출이 60%가 리켄에서 발생했고, 2020년도 12월 달에는 락급이 해제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가 증가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주가는 출렁거릴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컨티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내결함성의 양자 컴퓨팅 시대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하는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컨티뉴움이 이 목표를 이룬다면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은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움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규 상장 중의 하나인데, 자, 아무래도 매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높다는 것은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단순히 양자 하드웨어 접근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접근이라든지 앱 개발까지 여러는 풀스택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아이온큐하고 비슷하죠. 아이온큐는 양자 보안, 양자 센싱, 양자 컴퓨팅 뭐 거의 다가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까지도 지금 양자를 갖다가 만들려는 그런 지금 제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은 다른 가운데인데 anyway 어쨌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상업적 성공을 시도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했던 기존의 양큼과는 좀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밸류에이션이 이런 것들이 정당화되느냐.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 역량을 보게 되면 630명 이상의 인플로이 지금 이제 종업원이 있고 9개 지금 이제 오피스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PhD하고 지금 마스터, 그래서 석사하고 박사가 한 440명 이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 페이던트 있죠. 국제적인 이렇게 특허 출연했던 것이 670개 이상이 되고 있고, 자, 과학 논문을 쓴 사람들이 한 215명 이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컨티뉴um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상업적으로 가장 높은 정밀도를 가진 양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류 정정의 알고리즘의 효율성이 경쟁사 아키텍처보다 뛰어남을 의미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퀀텀 볼륨이라든지 내결함성의 오류 정정 분야에서도 경쟁사들이 아직 달성하지 못한 주요 이정표들을 선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도 앞서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한 컨티뉴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물리적인 큐피트 수보다는 지금 이제 논리적 큐피트 수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용되는 논리적인 큐피트 개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물리적 큐피트이 적어도 논리적 큐피트 더 많은 컴퓨터가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향후 전망도 좀 밝은 편에 있는데, 현재는 헬리우스를 판매하고 있지만 2027년도에는 소울, 그 다음 아폴로를 2029년도에는 출시할 계획이 있다. 자, 아폴로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논리적 큐피트, 그 다음에 매우 높은 신뢰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물론 이 목표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벌써 헬리우스가 아니라 아폴로 머신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배수를 많이 받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계층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퀀텀 오리진, 이제 퀀텀 넥서스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 파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퀀텀 오리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결함성의 양자 컴퓨팅이 복규가 되기 전에 상업화될 수 있는 포스트 양자 사이버 보안의 요소가 있어서 특히 주목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또 협력이 되고 있다는 점, 자,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이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매출은 좀 늘어났죠. 22,000에서 3만으로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게 S1이 있죠. 여기서 나와 있던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 기술
기술 개발 있죠. 연구 개발비가 16만 5천에서 12만 2천에서 한 4만 정도가 있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연구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자, 그다음에 일단 마케팅, 세일즈 이런 것들도 한 8천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이제 일반 관리비 있죠. 이것 또한 지금 이제 한 8천 정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보면 한 5만 2천 정도가 늘어나고 여기서 좀 깎였으니까 그래서 저번보다도 상당히 많이 코스트가 비용이 많이 늘어났죠. 자, 그로 인해서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좀 많이 늘어났던 한 해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 확보는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PO 하면서 6억 7,700만 달러 현금을 확보했고 그 위에 16억 8천만 달러 정도를 갖다 또 추가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폴로 양자 컴퓨팅 개발 로드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여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캐시 런웨이가 충분히 될 수 있으니까 이 안에서 얼마든지 돈을 써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2019년도에 가치를 갖다 오늘 지불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금 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아폴로에 그만큼 주고 있다는 거죠. 2019년도에 컴퓨터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아폴로가 수백 개의 논리적 큐빗을 제공해서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그런 시장을 개척할 예정에 있다. 자, 요런 로드맵을 만약에 달성하게 되면은 2031년도에는 매출이 10억에서 15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 한 20에서 25배의 밸류에이션의 배수가 현재 한 40%가 넘는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 자, 그래서 시장 가치는 200에서 380억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반에 널리 도입되는 것이 아폴로가 되고 2031년도까지 매출이 20억 달러를 달성한다면은 회사 가치는 500에서 800억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은 장밋빛이고 우리가 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 투자자들은 결론적으로 있어서 3,090만 달러의 매출이 아니고 아폴로의 성공에 베팅을 하고 있다. 상당히 2029년도 걸 가져와서 땡겨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광고하고 있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아폴로는 아직까지 상업 제품이 아니라는 것들, 회사 개발의 목표 지점이지 많은 야심찬 로드맵이 과거에 실패한 전례가 상당히 많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회사가 개발이 지연될 경우는 이미 성공을 선반영한 만큼 주가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빠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상업화 리스크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JP 모건, BMW, 에어버스 이런 것들의 대형 기업과의 파트너십은 있지만 이것이 곧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 상업적인 성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업계에서 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연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락급 해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0일 락급에 물려 있는데 2026년도 12월 초에 만료가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유통되는 주식수가 과도하게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물론 지금 컨티뉴움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V자 반등이 되면서. 근데 아직까지 초창기니까 좀 더 지켜보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고 많이 빠지고 그럴 때 들어갈 때지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기는 좀 힘들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종목들은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알킷이죠. 알킷 상당히 좋겠습니다. 이제 뜨리바닥이나 포바닥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하락 추세 있죠. 그런 추세를 갖다 다 일단은 하락시키면서 주가는 다시금 반등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00일선을 돌파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던 폭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00% 이상 올라갔고, 자, 거래량도 터지고 이러니까 스토캐스트 이런 게 또 많이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렸다 내려올 때, 자, 그럴 때가 매수 관점이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더 다른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상향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 되고 있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옛날에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많은 또 매출의 이익이 증가된다. 제가 5월 달에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주 계약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D웨이브 한번 보겠습니다. D웨이브도 일단 200일선 있죠. 그건 일단 지켜주고 있고, 아직까지 뭐 횡보장세가 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어떤 트리가 있다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아이온큐도 마찬가지고, 저런 것들 러셀 2000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 영향이 크게 없다면은 계속해서 러셀이 달리면은 주가가 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가 좀 내려갈 수도 있다. 그게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온큐하고 차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 다음 또 봐야 되는 게 리게티죠. 네, 리게티도 그렇게 비슷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파동이 다 이렇게 겹치고 있죠. 그래서 어디로 방향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닌데, 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 방향이 결정된다면 주가는 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나서 아직까지는 방향을 갖다가 지금 이제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만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러셀 지수만 가준다면 주가는 이렇게 횡보장세 후에 삼각 수렴 후에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BM 한번 보겠습니다. IBM에는 거의 다 꺾여 있는 가운데 있죠. 21선 밑으로도 내려와 있고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불대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은 요 라인 때까지도 볼 수 있다. 220불대까지. 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자,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쿼럴리로 보게 되면은 매출과 이익들 있죠. 그래서 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익이 2016년도 2분기 때 3달러 됐다가 2.92달러 됐다가 4달러 됐다가 또 2027년도 1분기 때 2달러 됐다가 왔다 갔다 실적 자체가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매출 역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보시게 되면은 2026년도 2분기 때 17, 그 다음에 17 됐다가 20 됐다가 여기는 16까지 또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밸류에이션 갖다 좀 깊이 있게 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뛰었다가 그냥 지금 다른 것들 두 분의 정부로부터 돈 받았다 했다가 다시금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은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관찰해야 될 텐데 제가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